그럼 삼각함수의 정의,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정의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각에 대한 거, 각 호도법 있었죠? 두 번째, 정의에 대한 거, 그래서 공식,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걸 공식이라고 하는데, 공식 세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변환 공식.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어떤 목차가, 이 목차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굳이 말하자면은 이 단원 문제는 메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메인이냐? 여기 정의가 나왔잖아요. 정의 나온 다음에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 활용. 그래프와 그래프 활용이 나오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것들을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고난도 문제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문제. 여러분이 해설을 보고 이해 못할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프 문제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에서 나오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도형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찾기 힘들거든요. 문제를 풀어봐도, 똑같은 유형이 나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번 문제들은 공부를 했다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틀렸더라도, 다시 한번 해설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정도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래도 여기서 나온다면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남들은 맞히는 문제니까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럼 각변환 공식, 각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첫 번째, 각과 각이 나타내는 동경인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한 직선상에 있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일치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여러분은 각을 한번 살짝 그려봐요. 요거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요 각을 알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쵸? 180도겠죠? 그러면은 베타는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360도 곱하기 n번 하고 베타만큼 간 거고, 알파는 360도 곱하기 n번 하고 알파만큼 간 거니까는 합치면 뭐가 되죠? 180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5세타 플러스 세타는 이런 꼴로 나오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서 요 식은 어떻게 되는지 외우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이걸 둬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암기는 생각보다 긴장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 두 번째, 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 메인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있는 것 중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뽑은 건데, 집합표시인데 집합표시가 나왔다는 거는 문제는 안 어렵다. 안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집합표시를 해서 질문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죠. 그럼 n은 정수잖아요. 그러면은 집합 A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사인값 뭐 나오겠죠?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죠? 3 집어넣으면 뭐 나올 거고,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개수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각에서 나왔는데 조금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프하고 연결돼서 주는 건데,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탄젠트 세타는 2분의 3이겠네 라고 알면 돼요. 그런데 꼭 하고 나서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단, 이런 거를 놓치지 마세요. 단 같은 거는 꼭 읽어야 돼요. P는 3, 4분면이다. 그럼 이 몇 사분면? 4분면이란 얘기는 부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다 마찬가지예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부호가 뭐지? 부호가 뭐지?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탄젠트가 이거니까는 사인값, 코사인값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1사분면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P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 부호까지 맞춰서 풀어줘야지 맞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부호가 틀리겠죠. 그렇죠? 주의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는 각은 끝났고 삼각 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관계라는 게 공식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뭐 공식이랄 것도 없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랄 것도 없는 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바로 탄젠트 세타인 거,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거.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맨 마지막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에 두 개가 되게 중요하고, 탄젠트가 나오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 풀 생각을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이 나오면은,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은 제곱골, 요 꼴이 나오게 만들어내니까 양변을 제곱할 생각을 하라는 얘기라고 개념 설명에서도 얘기했었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탄젠트 1, 탄젠트 89. 딱 보자마자 역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탄젠트 1도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 89도 요것분의 요거. 그러니까 역수 관계니까 두 개 곱하면은 1이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런 식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나왔으면은 선생님 말을 기억한다면 제곱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제곱하고 나서 고민해요. 그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은 5가 나오죠? 그쵸? 16분의 25가 나오죠. 그럼 뭘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그쵸? 요 사인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저것도 마침 제곱해야 되죠. 이거에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요 놈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이거 알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됐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호 확실히 봐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0도부터 45도 사이에서는 사인이 클까요? 코사인이 클까요? 그쵸.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사인은 0부터 시작하는 건데 45도일 때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요. 예. 높이가 더 높잖아요. x값보다. 당연한 거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꼴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못하면 이거는 틀리게 된다. 그럼 그 다음 거는요. 사인 코사인 나왔잖아요. 어떻게 푸는지 모를지라도 제곱하세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는이 아니라 다시 깔끔하게 쓸게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은 1이다. 이것도 알고 이거 아니까는 요거는 0이라는 거 알게 됐죠. 그쵸? 사인 코사인이 0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얘기죠.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거니까는 셋 x라는 각도는 0도 아니면은 2분의 파이 90도가 될 거예요. 됐죠? 예, 여기까지만 힌트 줄게요.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선생님 이게 0 나올지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고 보니까 0 나왔잖아요. 0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0이니까는 둘 중에 하나는 0이겠네. 그러니까는 x는 0도나 2분의 파이겠네.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거지 처음 보자마자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간다? 이런 꼴이 나오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나오게끔 조작해 주자. 알겠죠? 이게 공식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호도법. 이제 호도법 가지고 나오는 문제인데, 호도법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 개념서에 보면. 개념서뿐만 아니라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부채꼴의 넓이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이거이고 중심각이 이거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에 의해 홀의 길이를 구하시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를 2배 하면 반지름의 길이 2분의 어쩌고저쩌고 차례대로 구하라 구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고 모르면 질문하세요. 이거는 공식만 잘 이용하면 되고, 그 공식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넓이는 뭐다? 2분의 RL이다. 그쵸? 그 다음에 세타는 뭐였다? 세타는 결과적으로 R분의 L이었다. 요 두 가지만 이용해서 접근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가 질문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만들었거든요. 둘레 길이가 L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세타 값을 구하시오. 한마디로 이 둘레의 길이가 L이라고 했어요. 네, 둘레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합쳐서 L이라고 할게요. 대신에 요거 길이, 호의 길이를 대신 다른 문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A라고 해줄게요, 그냥.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공식이 조금 문자 때문에 좀 바뀌었는데, 2분의 RA. 이게 넓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A는 알고 봤더니 R 세타였죠. 그래서 2분의 R 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공식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둘레가 일정하대요. 둘째가 L로 일정하다는데 이건 상수라는 뜻이죠. 간담회에서.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선생님은 이 첫 번째 요걸 쓸 거예요. 그러면은 A는 뭐냐? L 빼기 2R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쵸? 요 둘레에서 2R 빼면 되니까는 거기다가 뭘 곱한다? R을 곱한다.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바로 이게 넓이다. 그러면 이거 전개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R제곱 나오고 플러스 2분의 RL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LR이라고 할게요. LR 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R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X로 바꿔줄게요. 선생님 여러분이 알아보기 좋게. 그러면은 L은 어차피 상수니까는 이거는 뭐가 되죠? 2차 함수죠. 변수가 R밖에 없잖아요. 변하는 게.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해주면은 x-4분의 L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불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언제 최대가 되죠? 얘가 0일 때 최대가 되죠. 그때 세타 값을 구하시오. 한마디로 x 값을 구하시오. x 값이 아니라 그쵸? x 값 구하면 되죠. 그럼 x 값 한번 구해 봅시다. x는 4분의 L이라고 했죠. 이게 전체 둘레의 4분의 1이라고요. 전체 둘레가 4일 때 이게 1이라는 거니까 이거 1, 이거 1, 이거 2가 되겠죠. 이해돼요? 예. 실제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실제적으로 그림은 호의 길이가 2배니까 이 정도 나오겠죠? 여기가 1일 때 2고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예. K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세타가 뭐가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중심각이 2세타다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2다 라고 답은 쓰면 되겠죠. 예. 꼭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교과서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웬만한 교과서에는요. 그래서 꼭 증명까지도 선생님 풀이 방법이 있었죠. 그걸로 2차 함수로 풀이까지 꼭 해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호도법 했으니까는 각변환 공식 남아있네요. 그럼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바꾸는데 선생님 앞에서도 강의를 해놨지만은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는 일단은 어떻게 한다? 1이 나왔는데 파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사인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디죠? 요 정도 각이죠. 요 정도 각 한마디로. 그쵸? 그럼 이거는 사인 세타 해놓고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냥 단위원으로 한 번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변환 공식, 그야말로 좀
조금 정석대로 각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데, 도형으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세타가 여기잖아요. 음수각이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 각은요. 그쵸? 그러면 그때 사인 값은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틀렸네요. 그럼 사인 값이, 요거의 사인 값은 이건데, 그쵸? 내가 말하고 싶은 세타는 요거잖아요. 그쵸? 그럼 됐구나. 죄송. 맞네요. 그럼 지금 이거를, 이 각은 요거가 나오는데, 그거를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는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사인 세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각변환 공식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사인 파이, 그 다음에 무조건 플러스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각변환 공식으로 할 때는.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거를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사분면 각인지 아닌지 별로 알 필요 없었어요. 그때 그냥 일사분면 각이라고 취급하고 우리는 갑시다. 파이니까는 그냥 가면 되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해서 각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세타니까는 이렇게 된 거죠.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바뀌네요. 왜 헷갈려? 그러지 말고 이 각변환 공식만 따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냥 문제를 쫙 풀어주면서 갈게요.